아마 다들 뉴스에서든 사람들 간의 대화 주제로든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치 온 세상이 이것의 주위를 돌고 있는 것만 같아요. 네, 지금 석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리용 기름 말고요. 이 중대한 원료가 바닥나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궁금했던 적 있나요? 절대로 좋은 광경은 아닙니다. 먼저 왜 석유를 중대하다고 한 건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석유의 진정한 중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매년 미국에서만 무려 73억 배럴의 석유 상품이 소비됩니다. 계산해보면 하루에 약 2천만 배럴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 기름들이 오직 여러분의 차를 움직이고 집을 따뜻하게 하는 데만 쓰인다고 생각하신다면 글쎄요. 석유가 없으면 존재할 수조차 없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신다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예를 들어 매번 여러분이 풍선껌으로 풍선을 불 때마다 이 세상에 석유가 있다는 것을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어요. 여러분이 입에 톡 던져 넣은 바로 그 맛난 껌에는 석유가 들어있습니다. 사실 풍선껌의 쫀득함과 부드러움은 석유 덕분이랍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스포츠 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봅시다. 농구공, 축구공, 골프공과 골프백, 스키, 미식 축구공, 스파이크화, 테니스 라켓. 좋아요. 이 정도면 감이 오시죠? 노인분들이 쓰시는 틀니는 또 어떻고요? 네, 현대의 다양한 물건들은 색상을 입히기 위해 특정 탄소를 기반한 염료를 사용하는데요. 이러한 염료들은 석유, 기름과 여러 식물 원료에서 생산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염료들은 FDA 승인을 받았으며 실제로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음식의 식용 착색제랑 비슷합니다. 그거 참 안심이 되네요. 아님 말고요. 또한 여러분은 얼굴에도 석유를 바릅니다. 와, 괴상하네요. 농담입니다. 하지만 립스틱을 쓰시는 분이라면 이건 아셔야 해요. 많은 양의 석유가 파라핀 왁스의 형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립스틱의 모양도 유지되고 피부에 부드럽게 발리는 거죠. 기타 자주 치세요? 그렇다면 석유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타 혀는 나일론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일론의 원료는 같이 말해볼까요? 석유입니다. 잘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치약도 매일 사용하실 겁니다. 부지런한 분들이라면 하루 2번씩 꼭꼭 쓰시죠. 네, 여기도 같은 이야기예요. 치약을 예쁘게 만드는 착색제에는 또한 석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수와 데오도란트, 콘택트 렌즈, 낚시용 루어, 우리는 말 그대로 석유로 만든 물건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석유 덕분에 얻은 중요한 생산품이라 하면 자동차, 주방용품, 가구, 의류를 들 수 있겠죠. 자, 이제 아시겠죠? 그럼 이제 다음 문제는 이겁니다. 만약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에서 모든 석유가 바닥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에는 별 문제를 못 느낄 거예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는 적어도 몇 달은 충분히 쓸 정도의 석유가 저장된 특별한 저장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차선책도 실패해서 사람들이 석유 저장고에도 접근할 수 없게 된다면요.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일단 바로 첫날부터 석유와 가스의 가격이 순식간에 치솟을 게 확실하겠죠. 슝! 저기 올라가네요. 너도 나도 얼마 남지 않은 연료를 자기 차에 주유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금액이라도 기꺼이 지불하려고 할 겁니다. 며칠까진 아니더라도 몇 주 정도 지나면 모든 자가용 수단들은 운행을 멈추게 될 겁니다. 장거리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근무를 계속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기차나 버스, 비행기 등의 대중교통도 역시 무력해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직장을 잃을 것이고 많은 회사들이 새 역할을 맡을 직원을 찾을 겁니다. 불행하게도 짧은 시간에 그런 우수한 전문가를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니겠죠. 응급 서비스는 얼마간 계속될 수 있겠지만 머지않아 그것 역시 흔들릴 겁니다. 석유 부족에 관한 최악의 상황 중 하나는 많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의 건강에 대한 위협입니다. 사실 요즘 의료 도구들이 석유에 많이 의존하긴 하죠. 필수 품목인 주사기, 장갑, 멸균 포장은 물론 최첨단 장비인 MRI 스캐너, 컴퓨터, CT 스캐너 등도 모두 석유를 사용해서 생산합니다. 게다가 이제 아시겠지만 제조업체가 생산한 필수 의약품들을 의료기관까지 배송할 수 있는 방법도 없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식량 공급입니다. 특히 대도시라면 문제가 커지죠.
대부분 지방에서 공수해오는 식품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될지 생각해볼까요? 생산된 식량들을 생산지에서 식료품점까지 운반할 수단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많은 도시 거주자들이 시골로 이주해서 자급자족을 하러 할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그래야 한다면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먹을 식량을 직접 재배하면서 사는 거 자신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쨌든 초반에 힘든 시기를 거치다 보면 상황도 좀 진정될 거고 사람들도 적응하기 시작하겠죠. 하지만 다 같이 협동하지 않는다면 인생은 결코 그전과 같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즐기는 만큼 많고 다양한 음식도 없겠죠. 이제 초콜릿이나 피자 같은 문명의 축복 없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도 무거웠던 몸무게는 조금 가벼워질지도 모르겠네요. 북부 지역 사람들은 벌목을 시작할 겁니다. 적어도 겨울에 얼어 죽지 않을 정도의 에너지원은 얻어야 할 테니까요. 그러다 보면 삶림이 심각하게 파괴될 거고 지구가 겪을 고통은 인류의 고통만큼이나 심해질 것입니다. 주변이 온통 파멸과 우울이네요. 그러면 이제 밝은 면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그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석유는 심각한 오염원이고 2010년 이래로 미국에서만 3,400만 리터 이상의 석유가 송유관에서 유출됐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가 1,300건의 기름 유출이 빚어낸 결과라는 것까지 고려해보면 문제가 거의 매일 발생하고 있으리라는 것도 예상이 되시죠? 이렇게 유출된 기름은 농경지를 망치고 수질을 악화시키는 데다 환경과 야생동물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뿐만 아니라 석유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과정에서 이산화황과 일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이 가스는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특히 다량 흡입할 경우 아주 해롭습니다. 그래서 석유가 없어진다면 환경과 더불어 여러분도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석유 대신에 어떤 종류의 대체 에너지를 사용하느냐에 달렸죠. 그럼 우리가 가진 선택지들을 살펴볼까요? 후보군에는 항상 원자력이 있습니다. 사실 원자로는 이미 많은 나라에서 꽤 흔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미국에는 98개의 발전소가 있고 이들 발전소는 국가 전력의 2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하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원자력의 도움으로 전기의 80%를 생산합니다. 한편으론 원자력 발전이라는 발상 자체가 안전성을 우려하게 만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면에 원자력은 훨씬 저렴하고 효율적입니다. 풍력, 수력 발전 및 태양 에너지 등과 비교할 때 말이죠. 더불어 나사에 따르면 원자력은 환경에 해를 가장 덜 끼치는 에너지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풍력과 태양열도 있습니다. 이 대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방법이 환경에 어떠한 부작용도 만들지 않는다고 확신하죠. 불행하게도 그들이 100% 옳은 것은 아닙니다. 에너지 연구소에 따르면 현대의 풍력 및 태양 에너지 발전소가 운영되려면 지속적인 백업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태양이 구름으로 덮여 있거나 바람이 충분히 강하지 않을 때를 위해서죠. 그리고 이런 백업 에너지원으로 쓰일 전기는 가장 가까운 석탄 공장에서 얻게 됩니다. 아무튼 어느 날 모든 석유가 바닥나 버리더라도 세상이 크게 삐걱거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겠죠.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도 포함해서요. 그게 바로 인류의 훌륭함이죠. 우리는 거의 모든 것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대로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고 세상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석유가 바닥나면 세계적으로 재앙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 버튼을 눌러 삶의 밝은 면과 함께하는 것 잊지 마세요.